지난주에 신문에 자동차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오픈톡 정보방이 있는데, 거기서는 가끔 이제 뉴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훑어보시면 좀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업하는데 이런 정보에 대해서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을 조금 키워가는 과정으로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22년형 G80 모델의 안전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부분이 없다. 출고 시에 코딩에 오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생산된 모델에는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버튼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차피 안전 기능은 대부분 켜서 운행을 하시는데요. 고객이 고지를 할 때 기능을 활성화, 비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고지가 했던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다고 해요. 이 부분도 좀 대단한 것 같은데, 5개월 동안 수만 대가 나왔는데 단 한 명의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현대차가 알아채고 12월부터 생산되는 차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그전 차량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컴플레인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을 리콜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리콜과 또 무상 수리라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조만간에 이렇게 리콜에 관련된 부분도 차후에 한번 또 공지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슈가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뉴스는 이것도 15일 월요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렌터카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하도 많이 봤던 내용이라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카니발이 제일 많이 팔렸고, 아반떼가 이거 단기 렌트 때문에 많이 팔렸나요? 어제가 두 번째로 등록이 많이 됐고, 그랜저, 모닝, 카니발이 제일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뉴스가 SK 렌터카가 3분기 실적이 32.8%나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에 SK 렌터카가 계약을 많이 해서 이렇게 는 게 아니고요. SK 렌터카가 어제 상장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수익률을 좀 낮더라도 대수를 올린다는 포커스로 갔다면, 지금은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체계로 되고, 고객분 입장에서도 렌트료가 좋아질 이유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전기차가 현재 국내에 7만 대가 넘었다고 해요. 우리가 상담이 들어오는 것도 최근 들어서 전기차를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물론 이 차를 보셨다가 어떤 실질적으로 구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구나 해서 실제로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로 넘어가시는 분도 많지만, 어쨌든 최근에 제일 핫한 차종 중에서는 전기차가 좀 핫한 것 같아요. 실제로도 보면 중국이 전기차가 1등이고요. 미국, 독일 이런 순으로 있지만, 어쨌든 한국도 좀 상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반도체 때문에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현재 반도체 때문에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나머지 메이커들은 옵션을 빼고 많이 출고를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USB 포트부터 해서 라디오, 헤드라이트,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대부분 삭제를 하고 나가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걸 빼는 것보다는 기존 납기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기간을 좀 늘리는 그런 부분을 조금 채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편의 옵션만 조금 빼고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출고만 좀 연기를 시키고 있는 이런 포커스로 가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영업자 입장에서는 좀 빨리 나오는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뉴스는 반도체 때문에 타이어 업계도 조금 어려워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반도체 때문에 왜 타이어가 어렵지? 이렇게 생각이 저도 처음에 들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우선 원자재 가격,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다 원자재 가격,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은 커피부터 해서 다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반도체 때문에 차들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공급이 감소가 돼서 이렇게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다음 뉴스는 토요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포드, G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차라리 직접 만들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반도체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1레벨이 속도, 차간거리 유지, 두 번째는 기타 보조 시스템, 세 번째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레벨 4에서는 상시 자율주행 대신에 운전자가 탑승이 필요하고, 마지막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 무인 운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가 기반이 돼야 돼서 25년, 30년 이후부터는 이런 레벨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됐죠.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이제 인하가 돼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휘발유가 160원, 경유가 110원, 가스가 40원 이렇게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90원에서 50원 정도 내려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유소 사장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유류세, 저도 제가 억울한 게 유류세 인하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날 제가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되게 억울한 개인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류세 인하 있었다, 이 정도 내용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대부분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자동차 옵션에 보면 끼워 맞추기 옵션 장사를 좀 잘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뒤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AR HUD라는 게 나왔어요. 25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이게 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비게이션이나 기타 정보를, 원래 내비게이션이 운전자 시선 기반으로 보면 살짝 우측 하단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봤다가 하단을 봤다가 이렇게 하면 좀 안전사항에 더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방 주시를 하는 상단에 이제 스크린으로 쏴주니까 안전적으로 좀 좋다, 보기도 운전하기도 편하다, 이런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장점인데, 솔직히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거보다 좀 뽀대가 나고, 좀 이게 있어야지 좀 고급 옵션이나 고급 차 같으니까 보통 옵션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옵션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옵션이니까, 제가 차를 선택한다면 이걸 넣어야 될까 뺄까 본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빼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안정적인 측면이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트립 이상 되면 옵션으로 끼워져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AR HUD가 뭐냐 설명을 봤더니, 주행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실시간으로 매칭을 해준다, 전방 유리 해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앞 유리창에 앞에 차가 우측에 어디에 차가 이렇게 있다, 이런 표시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정보, 여기 지나가는 요 주유소가 휘발유가 얼마니까 넣을래, 이런 표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옆에 건물에 뭐가 있어요, 이런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편의성으로는 좀 좋을 것 같은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오면 도대체 옵션 가격이 얼마가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차값만 비싸지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기반으로 해서 차가 빠질 때도 이쪽 색깔을 표시해 주면서 빠지는 길이 이쪽입니다 하면서, 이런 기능은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5년 이후부터 이런 양산이 된다고 하니까 갈수록 기능은 좋아지고 있는데 차값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 그 다음 요즘 캐외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이 조금 관심 갖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업체가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제2의 테슬라라고 해서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기존에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회사지만 미국에선 좀 유명한 회사였던 것 같아요. 미국의 영화들 보면 대부분 많이 타는 차들이 국내로 치자면 렉스턴 스포츠보다 훨씬 좀 큰, 엄청나게 큰 이제 픽업 트럭을 또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차들이 거의 국민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비안이라는 이 회사가 픽업 트럭을 주로 만들던 회사인데, 보통 테슬라는 세단 위주로 만든다면 우리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해서 좀 이슈가 됐고, 150대만 팔았는데 어쨌든 폭스바겐보다 시가총액은 훨씬 추월을 했다, 이런 뉴스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시장은 이슈는 다 전기차다.
이번에 루시드보라는 또 생소한 전기차가 또 포드 시총을 제쳤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뉴스를 보면 다 전기차 얘기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카라는 이슈 때문에 올해 초였나요? LG전자부터 해서 현대차가 조금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애플카가 2025년부터 차량을 생산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년 이후부터는 완전 자율주행, 아까 자율주행의 레벨이 있었잖아요. 5레벨까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사람이 안 타고도 주행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고난이도의 자율주행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선언은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기차가 세계는 9배 성장할 동안 우리나라는 24배나 성장을 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좀 더 뜨겁잖아요. 어떤 좋다고 하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든 빠르게 성장했을 때 문제는 뒤에 따라오는 충전이나 여러 가지 기반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빠른 이런 정책들은 정부가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는 항상 느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현재까지는 충전 시설이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 지금 이 속도로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내년에 타시는 분들은 충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현재도 보니까 이제 유럽에는 한 대당 3기의 이런 충전 시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0.5기밖에 없어서 실제로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에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예전에 LPG도 이런 형상들이 좀 있었잖아요. 지방에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LPG 차를 타보셨던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지방을 다닐 때 상당히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다녔을 때, 그나마 그 LPG 차는 부탄가스를 이렇게 링겔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 임시로 꽂으면 그걸로 10km 이상을 갔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LPG 차 탈 때 트렁크에 부탄가스 4통을 항상 싣고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그렇게도 할 수 없으니까 현재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앞으로 훨씬 더 이런 이슈들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현재 또 문제가 급속 충전, 어떤 차가 나올 때 우리는 뭐 몇 분 안에 충전이 됩니다, 이런 광고를 하잖아요. 그 기준은 이제 급속 충전과 가장 안정적인 수준에서의 충전의 시간이고요. 일반적으로 완속으로 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국내에 있는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충전기가 느린 완속 충전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수도권과 경기도에 다 몰려 있고요. 지방 가면 고속도로 이외에는 충전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대부분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 또 몰려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전기차 운행을 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나왔던 뉴스를 한 번 더 또 정리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쭉 훑어드렸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업에 실질적인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이런 뉴스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 하는 일도 좀 더 재밌고 내가 아는 만큼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